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성평가라고 해서 내신이 중요하진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이라면 어떤 학생 뽑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이윤아입니다. 오늘은 수시전형 두 번째 시간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이 너무 많아요. 무슨 브랜드 같아요. 네오르네상스 전형, 그리고 두드림 전형, 후 전형, KU 전형, 자기 추천 전형, 어떤 성균 인재 전형 올해 또 신설이 됐죠. 이렇게 학교마다 좀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전형이지? 헷갈려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보시고 이 전형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전형이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모집요강 보시면은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에 학생부 서류평가 100 혹은 서류평가 70, 면접전형 이런 식으로 그 평가 요소를 보시고 이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전형처럼 내신만 평가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입니다. 그렇다고 정성평가라고 해서 내신이 중요하진 않은 건 아니에요. 내신 플러스 이제 나머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소를 보시면은요. 대체적으로는 대부분 학교들이 학업 역량 평가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이고요. 요즘 이제 진로 역량은 계열의 적합성 좀 추세로 많이 평가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공동체 역량 입니다. 학교마다 이 평가 요소의 이름들은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생기부 A to Z까지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생기부의 항목이나 구성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가 요소에 따라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그 안에 보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뿐만 아니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 전체적으로 정성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서류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바로 생기부입니다.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없이 서류로만 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과 생기부 이 두 가지만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생기부에 기록된 교과전형과 비교과전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생기부의 중요성, 서류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형만 운영하는 대학으로는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평가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이하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학종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고려대 혹은 서강대, 경희대 이런 식으로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가이드북을 참고하셔서 학생부 작성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생기부의 전공 적합성의 경우 계열 적합성으로 많이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기를 전공과 진로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배운 교과 개념에서 심화 확장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생명과학 시간 있죠. 보통 생원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하는 유전 파트가 있어요. 유전에서 우성, 열성 이런 유전자 부분들을 또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끝! 그러면은 아주 평범한 학생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심화 확장을 하냐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면은 유전자 발열 조절이라든지 유전자의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장을 하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독서까지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생기부 평가했었을 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에서 면접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70%, 면접 30% 이런 식의 이제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점점 면접 반영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숭시대 같은 경우에도 50%, 시립대 같은 경우도 50%에서 면접 반영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그럼 학생부에 대해서 본인이 숙지도 잘 하고 있어야 하고 평소에 면접 준비도 학교 생활들을 통해서 잘 해야 된다라는 점
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형으로만 운영하는 대학으로는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가 지역균형 전형, 그리고 뭐 일반 전형이 있죠. 자, 연대 같은 경우는 활동 우수 전형, 그리고 뭐 세 번째 또 동국대 같은 경우는 부드림 전형. 그렇게 해서 학종이지만은 면접형으로 운영되는 뭐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결국은 저희가 왜 저희 지필고사 보잖아요. 지필고사 보는데 대신 제시문 기반 면접은 지필고사가 아닌 말로 면접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시문에는 뭐 학생의 추론 능력이라든지 또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이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제시문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면접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결국은 내가 학교 교과 개념을 얼마나 확장하고 심화해서 잘 공부한 학생들이냐, 이런 학생들한테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내 언어화해서 말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 이제 서울대라든지 연대라든지 고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 전에 확인했어요. 선행학생 역량평가라고 해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가시면은 각 교과서와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됐는지 그 시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좀 업로드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보통 3월 31일까지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한 해치만 보시면 안 돼요. 출제 경향성을 보시려면은 항상 3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기반 면접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학생부에서 내가 했던 활동들의 어떤 뭐 팩트 체크라든지 사실 여부 확인에 그쳤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요, 꼬리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꼬리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항상 내가 했던 활동들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조금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유니브 클래스에서 면접 관련 영상들도 올려드렸고 또 면접 평가표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한번 해보실 수 있게끔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표들을 좀 활용하셔서 실제로 모의 면접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서류형과 면접형을 두 개 다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과 추천형이 서류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면접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또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접이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류형과 면접형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형의 입결이 조금 높은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면접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내신 성적이 확보가 된 친구들이 아무래도 서류형을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입결이 조금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입결을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종은 특정 과목 성적이 전체적인 성적보다 중요한가요?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일수록 전 과목 다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이라면은 어떤 학생 뽑고 싶으세요? 당연히 다 잘하는 친구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있어서 뭐 주류 과목 혹은 비주류 과목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부하기보다는 본인에게 주어진 학업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우상향 하면 너무 좋겠죠.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국영수 과목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연계열이면은 과학 과목,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또 사회교과 과목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서울시립대 인재상이 학과별로 있어요. 그래서 뭐 수학, 국어를 잘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학과별로 원하는 인재상, 잘하는 어떤 과목이라든지 역량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학교 홈페이지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종 입결을 확인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컨설팅 할 때도 항상 전년도 입결은 2점 몇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학교에서 입결 발표 자료에서 보시면 삼포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포도를 참고를 하시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입결이 너무 낮다 라고 하면은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특목자사고의 입결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교과전형과는 달리 정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표 입결만을 보고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보통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풀 자체가 뭐 70% 컷이라든지 50% 컷이 이 정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
이 정도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종은 아무래도 교과 대비 내신의 정량평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가할 때 당연히 사정관들이 각 등급이라든지 각 과목별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점점 요즘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각 계열별의 어떤 권장 이수 과목들, 또 핵심 과목들 이런 것들도 평가에 반영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학생부의 전반적인 부분들, 뭐 창체라든지 세특이라든지 생특이라든지 각 파트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내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들이 말 그대로 정성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선 결국 교과만큼 내신 성적이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그래도 상위권 대학들은 내신 성적은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나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교대 같은 경우들도 보통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까요? 저는 항상 최대한 평가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학생부다 하더라도 결국은 평가자 눈에 띄어야 되는 거죠. 늘 학생부든 학교 활동이든 항상 평가자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